네, 이번에는 9단계 네 번째 시간으로서 강력한 프레젠테이션 마지막입니다. 가망 고객의 구매 전략 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에게 이런 상품은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지, 혹은 예전에 이 상품을 한번 구매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자신만의 구매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알아내서, 그 기준을 알아내서 판매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질문 자세히 듣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고객은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핫 버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상품에 관련한 성공 사례 또는 실패 사례를 사용하면 욕구나 두려움이라는 서로 다른 구매 동기 요인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자, 고객들은 구매 결정을 할 때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이 똑같은 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했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도 그 혜택을 같이 한번 누려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각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핫버튼 공략도 하고요. 관련 사례, 마무리.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기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와 함께 사용하는 기법이 각인이라는 겁니다. 각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요. 일정한 단어, 문구를 반복을 하셔가지고 가망 고객의 잠재의식 속에 명령을 주입을 시키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오늘 각인을 어떤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구매하라. 자, 이런 메시지를 각인을 시키고 싶으시다. 그러면, 자, 만일 고객님, 오늘 구매하시면 주중에 배송이 가능해서 주말부터 바로 쓸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 많은 판매가 충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고객이 구매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판매는 사실은 정신적인 게임이고요. 세일즈맨은 단순 근로자가 아닙니다. 자, 세일즈맨이 했던 사소한 행동 혹은 하지 않았던 사소한 행동 때문에 판매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성공적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상품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우리 세일즈맨들은 자기의 상품에 대해서 매우 완벽하게 알아놓아야 합니다. 자, 최고 세일즈맨은요, 사실 자존심을 걸고 그 누구도 내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나보다 더 통달하는 사람이 없다. 이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도구는요, 고객 지식입니다. 고객 지식이란 고객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상품으로 고객님이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에게 최고의 찬사가 무엇이냐? 세일즈맨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고객 상황을 미리 파악을 하고 상품을 통해서 그에게 도움이 줄 만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실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고객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고객님의 문제에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이 서비스 사세요. 라고 권유하는 것처럼 고객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네, 이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도구가 있어요. 바로 철저하게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세일즈를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먼저 자신감이 커져요. 그리고 우리 가망 고객도 우리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더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서류 가방이 있다고 칩시다. 매우 세심하고 깔끔하게 안에 열었을 때도 바깥도 잘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상담의 목적을 깨끗하게 타이핑을 해서 가져가면 아주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죠. 아, 이 사람 정말 준비 많이 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났으면 곧바로 상담 일지를 꺼내서 상담 중 다뤄졌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잊지 말게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네 번째 도구는요. 타이밍 그리고 시간 엄수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 전화를 해보세요. 우리 가망 고객들은 전화로 확인을 했을 때와 확인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하시면 전화를 해야지만 우리가 약속한 시간을 비워둘 가능성이 커요. 자, 우리 다섯 번째 도구는 연습 그리고 리허설입니다. 자, 이 최고 세일즈맨들은 고객을 만나러 가시기 전에 프레젠테이션 예행 연습을 반드시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결과를 미리 검토합니다. 자, 여섯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탁월한 건강 습관입니다. 자, 이것은 상담에서 비교 우위, 뭔가 저희가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최고 세일즈맨들은 일단 에너지가 넘치죠.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칩니다. 또 고객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밝고 쾌활합니다. 이런 높은 활력과 열정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이어트, 운동, 그리고 휴식입니다. 자, 몇 년에 걸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중에 늦잠을 자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은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상품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발했는지 그 설명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자, 고객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검토했던 그 접근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특히 이 상품을 최선으로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고객님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자, 경험이 많은 세일즈맨은 피드백, 고객님한테 반드시 물어보고 피드백을 요구를 합니다. 이 방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고객님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공식은 세 단어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보여주라, 말하라, 그리고 질문하라입니다. 자, 그리고 판매 상담 중에 침묵을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쉬지 않고 계속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들이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좀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질문한 다음 고객이 답변할 때까지 침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한 의미도 없고 판매 상담에 미치는 힘과 영향도 사라집니다. 자, 우리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암시의 힘은 무척이나 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상품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당신이 얼마나 행복해질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심으로써 이 암시의 힘을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판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3단계의 방법이 있어요. 자, 상품의 특성, 그리고 상품의 이익, 그리고 고객 이익입니다. 자, 상품의 특성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계되고 제작된 우리 상품이 가진 특성을 말하고요. 상품의 이익은 우리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더 좋은 이유. 자, 그리고 고객 이익은 무엇이냐? 이 상품이 고객에게 주는 이익, 그리고 이 상품을 사용할 때 가져오는 생활과 업무의 향상, 이거를 말하는 거죠. 자, 고객님, 우리 회사에서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고객들이 알면은 다른 회사에서 구매하는 일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상품에 좀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경쟁자한테 강점이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자, 상품의 약점을 미리 설명을 다 해주면요. 오히려 고객이 진정 원하는 점에서 그 약점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솔직한 말로 풀어갈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가망 고객의 판매 프레젠테이션의 참여와 구매 결정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뭔가 행동을 많이 한다. 뭐 질문을 한다든가 답을 한다든가 고객이 참여를 많이 하시면 나중에 상품 구매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 권위 있는 전문 기관이 우리 상품을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한 후에 평가를 높이줬다. 점수를 높이줬다. 그러면 역시 구매의 온도가 또 올라가겠습니다. 자, TDPPR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매 과정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TD, PPR 기법인데요. 시간, 날짜, 장소, 사람, 그리고 이유를 뜻합니다. 자, 판매 관리자가 그 건은 어떻게 진행되냐고 물어봤을 때 현재 판매 진행 단계와 다음 상담 약속의 시간, 날짜, 장소, 사람, 이유는 뭔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가만 고객을 놓칩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나서 흥미있고 유익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뛰어난 프레젠테이션은 누가 잘할까요? 연습밖에 없습니다. 자,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질문을 던져서 고객님의 진정한 욕구를 찾아가지고 계획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일이 의심하는 사람을 내 고객으로 바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그런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희가 할 일은 우리 상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제안을 한번 받아들여 보고 당신의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확실한 고객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형성된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로 계속돼서 판매도 해주고 재판매 또는 추천, 소개가 일어나면서 무한하게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본인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판매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